최대 상속 부분을 예를 한번 넣어봤어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요. 우선 처음에 곤양이가 49%, 고등어 31%, 다랑이 10%, 토깽이 10%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등어하고 다랑이, 토깽이는 다 명의 신탁 주식이고요. 그죠? 퍼센테이지를 보면 51%, 49%가 되어 있어요. 우선은 가업 승계를 할 건데 그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슴이한테로 갈 거예요. 그죠? 사슴이한테는 우리가 66.7% 이상만 주식을 넘겨주면 되는 걸로 됐어요. 100% 다 넘겨줘도 되고요. 그죠? 다 안 넘겨줘 놔도요. 한 70% 넘겨놔도요. 30%는 나중에 교류하기 싫으면 야 네가 사가 하고 팔면 돼요. 그쵸?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첫 번째는 그 사슴이한테 가기 전에 우리가 있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기본적인 걸 이용해서 소득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회사의 가치도 떨어뜨리고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죠? 현실화된 어떤 소득들도 좀 분배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고등어 자녀 원투 있잖아요. 자녀 원투도 결국에는 자기 어떤 소득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어떤 투자를 하거나 해서 자산 증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어쨌든 자금 출처를 마련해 주는 거 그것 또한 좋은 플랜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곤양이가 49% 갖고 있는 것 중에 20%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어요. 증여세 얼마예요? 네. 우선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한도로 비과세죠. 우선 6억 증여했어요. 세금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그죠? 우선 고등어는 두고 보자고요. 왜? 고등어에 대한 짠한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넘겨도 좋고 안 넘겨도 좋고 다만 사슴이를 위해서 경영권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면 뭐 잘 넘겨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 정도만 하고요. 대신 다랑이하고 토깽이는 무조건 뺏어와야 되죠. 자, 그런데 앞에서 이미 우리는 한번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가야 될 전략으로 여기 결정했죠. 여기는 뭐든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고 타이밍을 볼 수 있지만 여기는 무조건 갖고 오는 개념이었어요. 뭘로? 양도로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뭘로? 액면가로 아니면 시가로? 액면가로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왜? 3억의 룸 언더에 있으니까 액면가로 거래를 하더라도 증여이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랑 자녀 1이랑 여기랑 자녀 2랑은 비특수관계자니까요. 비특수관계, 특수관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개인세법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조금 그냥 큰 그림만 우선 이해를 하고 필요할 땐 다시 한번 체킹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게 비특수관계자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특수관계자고 이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체킹은 나중에 가서 하는 거고 우선 개념 이해로는 이렇게 쭉 나열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랑이는 10% 어쨌든 여기 넘겨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세율이 요런 형식이 됐어요. 곤양이, 배우자, 고등어, 자녀원, 투 이렇게 됐어요. 이제 여기 이름이 안 나오죠? 왜? 너희들은 가업승계랑은 상관없는 그냥 자녀 원투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쵸? 자, 이런 상태로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회사의 아까 소득 포트폴리오 정책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같은 비율만큼으로 배당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차등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면의 전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한꺼번에 만족하는 전략은 없어요.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걸 해당되는 안을 하나 하고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때는 시간상 변경을 하던 대상의 변경을 하던 해서 계속해서 조정해 가면서 가고자 했었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플래닝이지 전체에 대한 해답이 뭐냐? 이거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헷갈리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16년 후에 승계를 할 거예요. 16년을 더 살지 안 살지도 몰라요. 그쵸?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초기의 플랜은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중간에 혹시 대표가 사고가 나서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어떤 리스크, 상속세 리스크 여러 가지를 해지하기 위한 초반에 액션을 하기 위한 거니 그리고 또 명의신탁 주식이 그쪽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직거래가 주장할 상황이 벌어지니 걷어오는 건 거고 고등어 거도 가져오긴 해야 되는데 안 가져온다 해도 곤양이 입장에서는 형에 대한 짠한 마음이 있어서 괜찮다. 그게 형의 뭐 어쨌든 자녀, 내 조카들한테 가도 뭐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할 수 있을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고마운 형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는 배당을 하는데 이 비율대로 30%, 20%, 30%, 10%, 10%로 배당을 할 수도 있는데 배우자가 20% 받고요. 곤양이가 30%를 받았어요. 얘는 또 돈이 자꾸 생겨요.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생겼어. 뭐 쓸 때는 쓰고 남은 돈이 있을 거예요. 남은 돈은 또 나중에 상속 재산이 될 거거든요. 근데 뭐 다 썼네 상관없고요. 또 퇴직금 받은 것도 노후의 미래에 나도 쓰고 살아야 되니까 뭐 쓰나면 상관이 없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어쨌든 여기 그 부분들을 좀 달리 바꿔서 최대한 내가 적게 가져오고 자금 출처를 밑에다가 최대한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면 왜냐면 얘네들 아직 자산이 없잖아요. 10% 주식밖에 없고 자산이 없잖아요. 만들어 주어서 걔네들이 뭐 어딘가에 투자를 해놨다가 더 크게 만든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차등 배당이라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차등 배당이 뭐예요? 나눠주는 거. 평등하지 않은 배당이 차등 배당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지금 1억을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2,900만 원을 내가 받아야 되죠. 내가 그걸 배당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 부분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만 포기하냐? 배우자도 포기할 수 있어요. 둘 다 포기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 둘을. 이 사람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최대한 안 가져가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 안 하나요? 당연히 발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하게 될 거면 지분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주는 지분율대로 의무도 지고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페이버도 받게끔 평등하게 되어 있어요. 주주 평등의 원칙. 자, 그럼 평등하게 가야 되는데 불평등하게 갔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막 뭐 뭐니 이거를 배당 소득세를 매기니 뭐를 매기니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자, 의제 배당.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세 명이 포기하고 자녀 원투가 다 배당을 가져갔어요. 5천만 원씩. 그러면 원래는 1,00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4천만 원씩 더 받았죠. 4천만 원 더 받은 건 결국에는 배당 더 받은 거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보겠다 해서 이제 배당해서 매겼어요. 두 번째, 그거를 그냥 자기들이 배당으로 받았었을 때 이제 배당으로 안 하고도 자기들이 소득세 신고할 거 아니에요. 소득세를 갖다가 냈어요, 그냥.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소득세가 더 높다면 이제 배당으로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만 내면 결국에 아무 문제가 없다. 차등 배당, 불평등 배당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평등 배당으로 가볼게요. 내가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죠? 3천만 원 받고 나서 얘네들한테 또 증여라는 걸 또 해야 되면 또 증여세가 또 나오죠. 그죠? 나도 어차피 또 소득세 내야 되고 내는데도 얘네들보다 소득세 구간이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고도 또 증여세를 내야 돼요. 아까 세대 생략을 왜 했어요? 상속세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한 것도 있잖아요. 이거 두 번 과세할 필요 없죠? 그렇죠? 여기서는 차등으로 해서 자녀 완투한테 최대한 밀어주고 배당을 줘서 걔네들이 개인 재산을 1억, 2억, 5억, 10억을 만들어서 그거를 은행에 그냥 넣어놓든 우리 보험 상품에 넣어놓든 장기 상품에 넣어놓든 해서 얘네들이 나중에 추후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개인 우리가 기본적인 영업의 대상이 되죠. 자녀 이름으로 하나씩 충분히 가입 여러 개 되죠. 왜냐하면 자금 출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 계산을 해서 그 상속세 부분에 대한 종신보험을 자녀 이름으로 가입을 하게 하면 상속세 부분에 대한 재원이 종신보험의 그 보험금으로 해서 받아서 처리가 가능하죠. 그죠? 이게 내가 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그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제가 우리 집을 가는데 자꾸 어디 문을 통과할 때마다 옆에서 삥을 뜯는 애가 있는데 최대한 문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집까지 가는 방법만 찾아내면 그게 솔루션이구나. 최대한 문을 통과하지 말 수 있도록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집을 간다라고 하면 저렇게 해서 갈 거지만 내가 저기 뒤에 뭐 담배 태우는 데를 갈 거면 또 다른 길로 갈 거야. 그 목적이 명확하고 목적에 따라서 플랜이 다르다. 목적은 또 장기 플랜, 중기 플랜, 단기 플랜이 다르다. 그 플랜들마다 솔루션이 틀리니까 단기 달성할 때 1번 플랜 갔다가 중기 플랜 가야 될 때는 3번 플랜으로 갔다가 더 장기 플랜 갈 때는 2번 플랜으로 돌아오게끔 만들 수 있는 그 안내 그리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옆에서 관리해주고 케어해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무사가요? 세무사 1년, 2년에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통화도 한 번 못해요. 누가 해줘요? 직원이요? 직원이 내 걸 왜 관리해줘요? 맨날 앞에서만 막 굽신거리지 뒤에 가가지고는 저 새끼 이러면서 막 욕만 하는데 누구랑 이야기하겠냐고요.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분들을 진짜 마음으로 제가 아까 초창기에 하나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 했었던 거 있죠. 그게 결국에는 나의 이익으로 결과가 나요. 하지만 출발할 때는요. 곤양이 대표님이 결과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죠. 본인의 이득으로 갔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 마음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내가 동물들 잘 케어해주고 그들이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걸 먹이면 되겠다라는 자꾸 고민을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좋은 어떤 특허까지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진 거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잘 물려줄까를 고민하는 단계가 온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저 동물들한테 저걸 먹여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생각한 건 아니었다고요. 당연히 갈 길은 저기예요. 계단을 올라가면 에베레스트에 있어요. 지금은 그 계단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밟을 수 있는 자세가 아니면 스스로가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안 돼 있으면 굳이 에베레스트를 안 가는 게 나아요. 가다가 포기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사스미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왔어요. 충분히 이렇게 다 뭐 해서 자금 투자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초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곤양이 29% 남은 건 사스미한테 다 줘요. 증여해요. 증여하든 상속하든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증여를 하자는 거죠. 이것도 타이밍을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죠? 쪼개서 할 수 있어요. 타이밍도. 10년 기간 벌려서 할 수도 있고 잘라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곤양이는 사스미한테 증여로 갈 거예요. 플랜으로 간다면. 자, 두 번째 배우자는요. 여기서 뭘로 갈까요? 제가 이거를 양도로 잡았거든요. 19.5%만 잡았는데 조금 남겨놓은 거는요. 나중에 혹시 배당을 좀 해야 될 때 필요할까봐 남겼는데 안 남겨놔도 상관없고요. 배당을 좀 해야 될까봐 한번 조금 남겨봤어요. 왜냐하면 요 한 장표에 끝내려고. 네. 자,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양도라고 해놓고 증여라고 안 해놨냐면 배우자는요. 6억의 증여를 받았죠. 원래 이게 액면가 10,000만 가져올 때 얼마였죠? 3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30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양도를 하면 양도세를 내나요? 안 내요. 별로가 아니라. 자, 만 원짜리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30에 팔았어요. 30에 넘겼어요. 어쨌든 증여를. 그럼 곤양이 입장에서는 6억 증여를 해서 6억만큼 증여 이익이 생겼단 말이에요. 증여세를 내려고 했더니까 야, 부끼리 뭐 6억 가지고 증여세 내. 돼서 안 내도 돼. 이렇게 하니까 고마워 하고 딱 눌러선 거예요. 근데 받은 자 입장에서는 만 원짜리 주식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준 자는 만 원짜리 주식을 준 것 같은데 받은 자는 30만 원짜리 주식을 받았고 나는 30만 원짜리 주식을 받고 다시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받는 자는 이제 다시 주는 이 배우자는요. 30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다가 3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양도세가 없죠. 세금 없이 사스미한테로 간 거예요. 야, 근데 그러면 양도를 한 건 좋은데 그럼 양도 가액은 어떻게 사스미한테 받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지금 사스미는 일본에 있고요. 사스미가 얼마나 재력가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자, 제 얘기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죠. 다
다 종합해서는 솔루션은 없다고. 그죠? 사스미가 일본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뭐 해외 어떤 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사스미가 어쨌든 우리는 이 전체 우리 가족 내 바운더리 안에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거를 플랜 짜는 거예요. 그죠? 돈을 주고받아야 자금 투자 조사가 들어갔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를 고려하면서 짜야 되긴 하지만 그거를 채워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선은 1번 안을 짜야만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럼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안 되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저렇게 되려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봐요. 다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의 어떤 면에서 전체 세금을 가장 적게 내고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옆으로 행의 안을 짜고 그에 대해서 새로의 어떤 행들의 선택권들을 좀 주는 것이 그리고 결정은 내가 대표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죠. 대표님이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더 무게감이 있는 녀석이야.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간다라고 하면 몇 개가 사라져요. 대안들이. 이걸로 갈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럴 중에 한 두 개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차이가 이것밖에 없네. 그 차이라면 요걸 선택하면 되겠다고 결론이 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요 양도, 그렇죠?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 위주로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등어는 여기서 고등어는 변함없이 왔어요. 자, 그런데 자녀 원투는 어쨌든 10%씩 그대로 아직도 가져가요. 왜냐하면 곤양이 생각에 이거 또 달리 해도 돼요. 얘도 이걸로 해가지고 사스미한테로 뭐 양도를 하든 뭐 증여를 하든 하면 되는데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곤양이 마음에는 자녀 원투랑 사스미가 추후에는 가족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같죠. 그러면 최소한 연결고리를 남겨놨으면 좋겠다. 그래, 회사에 주주로서 남겨놓고 배당도 주고 주주총회 할 때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끔씩 밥이라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라도 먹어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큰 우리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해결점 우리 다 찾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결점이 어렵지 않아요. 양도에도 양도세가 없고요. 그 사이에 이제 증가했었을 수는 있지만 기간이 얼마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없다. 조정도 하고 더 낮췄다면 더 낮기 때문에 양도세 없어요. 그렇죠? 넘기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배우자는 19.5를 넘겼으니까 0.5 남겨놔도 안 남겨놔도 되고 이제 고등어만 남았어요. 고등어는 어떻게 할까요? 10억 정도 되는데 우선은 이 상황에서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요. 요 31%가 여기로 가지 않으면 여기 31%, 10%, 10%죠. 여기가 51%예요. 66.7%도 아니고 50%를 못 넘겨요. 사스미가.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고등어가 본양이가 결정을 하죠. 형, 그냥 이거를 이쪽으로 양도해. 그리고 양도에 대한 대가를 기본적으로 좀 받아. 아니면 증여를 해. 그리고 증여세는 사스미 당연히 내야 되고요. 내가 그에 걸맞는 부분들을 좀 챙겨줄게. 참 어떻게 챙겨줄까요, 근데? 자금 추천 맨날 얘기하는데 도대체 자금 추천은 뭐며?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데 그걸 쓴 거 가지고 도대체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나중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내가 돈이 한 30억 있어요. 그리고 난 퇴직금 받은 후에 한 30년을 살았어요. 그 30억에서 내가 2억을 떼고 5억을 떼가지고 내 형한테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넘겨줬어요, 현금으로. 그걸 구세청이 어떻게 해? 지금 여기 아니구나, 이게. 제가 죄송해요. 교수생이 잘 알아요. 이게 소득세출 분석 시스템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어찌됐건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제가 지금 받을 거를 저도 박스에다 현금으로 받아요. 저도요. 왜? 통장에 찍히는 거 하나만으로 저는 그냥 소득세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40%, 50% 잘려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5천만 원, 6천 원밖에 못 받아요. 그 짓을 왜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 다 방법들은 다 가능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만 않으면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뭐 고등어는 원래 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 제가 앞으로 계속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늘 케어 해드릴게요. 애들 교육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스미가 79.5%, 자녀는 10%, 10%, 0.5 해서 결국에는 67%를 넘기는 기염을 토하며 경영권을 장악하게 돼요. 네. 자, 그래서
경영권만 장악했고 경영 능력은 아직 장악을 못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일본 출장에 잦아져요. 네. 그러면서 사스미와 좋은 시간 또 보내고 같이 뭐 이렇게 동물들도 보러 다니면서 경영 이 수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된다. 자, 여기까지는 끝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잠깐 10분 쉬셨다가 뒤에 이제 실전 사례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별로 여러분께 그렇게 권할 마음이 없긴 한데 그래도 해보세요. 원래 주어진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 어느 정도 하세요. 네.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하고 뒤에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빨리 일찍 마무리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제가 설명드리고자 한 케이스 스타디와 관련된 로직은 다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 하시고 뭐 30분이 됐건 뭐 좀 더가 됐건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뒤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